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제가 다시 시작을 안 해봤으면 이런 말을 못 드렸을 거야. 솔직히 나도 이해도 못했을 거야. 아니 열심히 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잘 하면은 다 되는데 뭘 이게 중도를 포기해? 나약해서 그런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 하지만 저는 제가 나약하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전 제가 잘한다고 생각했었고 자신 있다고 생각했었고 누구보다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한데 안 되더라고. 안녕하세요, 마초이 최사범입니다. 요즘에 경기가 많이 안 좋죠. 정말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물가는 또 너무 높죠. 밥 한 끼 먹는데 10,000원 가지고 먹을 만한 식당, 점심 먹기도 힘든 상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국밥 하나에 12,000원 하기도 하고 아무튼 어렵습니다. 살아남기 어렵고 경쟁이 치열하고 그래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실패를 경험을 하죠. 저도 그래 왔었고요. 파산, 요즘에 파산 많이 하시죠. 상담도 그런 상담이 참 많이 들어옵니다. 파산 신청하시는 분들, 그 과정을 준비하시는 분들, 경매에 넘어가서 뭐 이런 상황들, 폐업을 하고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가게는 안 나가고 월세는 계속 내야 되는데 매출은 안 나오고 뭐 그러면 빚이 계속 쌓여 나가고 말로 못할 괴로움이죠. 저도 딱 20년 전에 그런 경험을 한번 크게 해봤었습니다. 하다가 중도 포기하고 실패하고 단절 현상이 나타났었죠. 그런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그리고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다시 시작하는 게 두렵다면, 다시 시작하는 게 두렵게 느껴지시는 분들께 이 영상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건 뭡니까? 이전까지 쭉 해왔던 게 문제가 됐다. 힘이 떨어졌다. 더 이상 나아갈 추진력이 없어졌다. 그래서 다시 아래서부터 다시 시작해 나가야 되는 어려움이 발생했다라는 뜻입니다. 밑바닥부터 다시 하다가 끊겨서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래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는 게 이 사주에 어떻게 표현되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추진력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원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수원 이런 말 쓰지 말자. 하나는 우물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땔감이라고 합니다. 우물에 물이 마르면은 더 이상 양분을 빨아들여서 나무가 성장을 못하게 됩니다. 불을 잘 지펴가지고 끊임없이 연료를 공급해야 되는데 나무 땔감이 떨어지게 되면 불이 점점점 시들어서 꺼지게 되겠죠. 대표적으로 사주를 통해서 중단 현상, 단절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이 두 가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물이 마르거나 불이 꺼진 모습인 거죠. 자, 물이 말랐다라는 건 뭐냐면은 나무가 이렇게 땅에 뿌리를 잘 내렸어. 그래서 가지를 벌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이렇게 크게 성장을 해야 돼. 그러면은 이 땅 속에서 양분을 충분히 잘 섭취를 해야 되고 여기에서는 태양이 잘 끌어줘서 나무를 성장시키게 되겠죠. 그런데 얘가 나무가 커야 되는데 물이 부족하면은 나무가 잘 커요, 못 커요? 화분에다가 물 안 주고 나무 크라고 하면 크냐고요. 물을 주다가 말았다고. 수원이 부족하다, 우물이 말랐다라는 뜻은 계속 양분을 보충해 줘야 되잖아요. 2주에 한 번씩 물 줘야 되고. 근데 그걸 안 줬어.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의 양보다 태양이 너무 뜨거워. 그래도 부족하잖아요. 이게 균형이 맞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러면은 가다가 성장하다가 말겠죠. 꽃까지 피웁니까? 못 키웁니까? 열매까지 맺습니까? 못
못 맺습니까? 양분이 거기까지 가지를 못해요. 이 물이 부족해가지고 타고 올라가서 저 가지 끝까지 가서 열매에 막 뭉쳐야 돼. 이 물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이 생명의 기운이 이렇게 목이란 걸 타가지고 꽃을 피우고 열매까지 가서 여기에서 잘 뭉친 거야.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안 가. 못 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중단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물은 이런 뜻이야. 땔감은 뭐냐? 땔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금이라고 하는 가치와 결과, 실적, 돈, 얘를 만들어야 돼. 전문성은 만들고. 그래서 이 금이라는 것을 화라고 하는 불로 가서 계속 녹여 두드리고 다시 찬물에다 넣었다가 뜨거운 용광로에 넣어서 다시 모양을 만들고 또 두드리고 막 이렇게 해서 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단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련과 단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불로 그러면은 금의 가치를 계속 만드는 거야. 얘를 불로 금을 계속 화급금을 시키지 않으면 얘는 그냥 돌덩이에요. 그런데 화급금을 계속 시키면 어떻게 돼요? 이게 보물이 된다고. 가치 있는 상품이 된다고. 끊임없이 불로 가서 만들어줘야 된다고. 두드려가지고. 이게 화급금이에요. 그런데 이 불이, 목이라고 하는 땔감이 끊임없이 연료를 넣어줘야 돼. 그래서 불이 계속 타올라서 끊임없이 계속 금을 만드는 거, 재련을 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금이 큰 가치를 만들게 되겠죠. 다이아몬드가 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화가 부족해졌어. 목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만들다가 좀 두드리다가 팔 아프다고 그만두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돌덩이에서 끝나는 거야. 아무 가치가 높아지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됐을 때 중도 포기, 단절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중도 포기 단절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건 또 뭐냐? 그게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다. 중도 포기라는 것은 공부를 하다가 말았다는 뜻인 거고, 일을 하다가 말았다는 뜻인 거고, 시작을 하다가 마무리 짓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사람, 두 번째로 일. 사람을 쭉 만나다가 중도 포기, 이별을 뜻합니다. 이별 현상이 나타납니다. 1. 내가 전공을 만들고 특기를 갖춰서 그 일을 쭉 하다가 전공이 바뀐다라는 거고, 그 일을 그만 못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이직, 전과, 다른 일로 바꿔서 다시 준비해야 된다. 다른 사람을 다시 만나야 된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은 이때 필요한 것을 이게 중단 효과예요. 단절 효과. 하던 일 계속 이어서 못하고 만나던 사람 계속 이어서 만나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세 가지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 바꿔야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일, 직업 바꿔야 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이게 장소가 될 수도 있고요. 이게 특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꿔야 된다는 뜻이에요. 잘못된 거 그만해라. 너가 부족한 거 새롭게 보충해라. 재교육의 시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 나타나게 돼요. 자, 그러면은 어떨 때 이렇게 나타나느냐? 우물이 부족한다는 것은 동지 이후부터 하지 이전까지 12월부터 12월 중순 말이죠. 보통 동지가 12월 24일, 23일 뭐 크리스마스쯤이에요. 12월 말부터. 하지 5월 말까지, 그러니까 6월 말을 뜻합니다. 6월 말.
하지 전, 동지 이후 이때 태어나신 분들이 금생수가 안 되면 우물이 마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중단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얘는 땔감이 부족한 거는 하지 이후, 하지부터 동지까지 이때 태어나신 분들, 6월 말 이후부터 12월 말 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땔감이 부족한 거예요. 즉 이분들은 목생화가 안 된 겁니다. 목생화가 이때 태어나서 사주에 목생화가 부족하신 분들은 땔감이 떨어졌으니 그 일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 사주가 이렇다 하면은 아, 내가 뒷심 부족, 끝까지 마무리 못 지었다. 마무리까지 가지 못한 겁니다. 마무리를 잘 짓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인내심, 끈기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끝까지 가는 뒷심이 모자랐던 건 거죠. 그런 분들은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오늘 주제가 너무 무겁나? 사안별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처음에 시작은 잘해, 그죠? 중도 포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무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이별 혹은 직책별. 나이별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과정을 쭉 해오다가 중간 이후의 단계로 넘어가야 돼. 배우고 익혔어요. 어렸을 때 사회에 나가서 경험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내가 사람들을 이끌어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겠죠. 직책자가 되고 선임자가 되고 멘토가 되고 끌어줘야 돼. 그러니까 레벨이 올라가야 돼. 거기 과장에서 부장까지 가는데 부장에서 임원으로 가냐 못 가냐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별을 다냐 못 다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나이가 보통 나이별로는 요즘엔 40세 전후예요. 예전에는 45세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엔 점점 빨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40에서 45세 혹은 빠른 분들은 40 전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 하다가 끊긴 거예요. 다시 해야겠구나. 다시 만나야겠구나. 새 일을 알아봐야겠구나 라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직책별로는 뭐라고 그랬죠? 아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사원, 주임 뭐 해가지고 과장, 차장 했어. 이제 부장, 임원으로 못 간다는 뜻이에요. 뭐 부장까지는 갈 수는 있어. 근데 임원으로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땔감이 더 있거나 우물이 있거나.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40세 이후까지 이어서 할 수 있고 이어서 만날 수 있습니다. 하던 일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마무리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무슨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 우리는 다 이렇게 살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가을 겨울에 태어났는데 땔감이 부족하거나 봄 여름에 태어나는데 우물이 마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안별로는 시작과 준비와 진행까지는 잘 하는데 마무리가 안 되니까 매니저를 둬라. 마무리할 수 있는 관리자의 말을 들어라. 전체를 마무리하고 전체를 총괄하는 사장님의 말을 들어라라는 뜻이에요. 혼자서 시작해서 마무리까지 가지 못하니까 조언을 듣고 참조를 하고 마무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위탁시키라는 뜻입니다. 마무리는 또 뭐예요? 판매 전달, 교류까지. 연구 개발까지 했으면 그것을 내가 제조까지 했어. 그 제조한 걸 가지고 이제 판매하고 전달을 해야 돼. 서비스까지 가야 돼. 판매 전달까지 안 될 수 있다고. 무리에다가 나는 그냥 만드는 역할까지예요. 그런 것처럼 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벗어나는 얘기이긴 한데 아무튼 시작과 진행까지는 잘 할 수 있으나 연구 개발과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이긴 하다. 연구 개발은 우물이랑 땔감이 있어야 연구 개발까지 가능합니다. 아무튼 시작과 진행은 가능한데 마무리가 안 되니 매니저를 둬라 혹은 그 분야에 위탁시키거나 협업을 해라. 아니면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의 계획 하에서
1을 추진해라. 이게 그러니까 나의 단점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건 거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삶이 개선되는 포인트는 내가 잘못했다고 실패했다고 이게 끝이 아니야. 삶이라는 것은 실패했을 때, 잘못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개선하고 복구해 나가느냐가 포인트예요. 그걸 스스로 할 수 있느냐, 스스로 안 되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서, 협조를 받아서 위탁을 해야 된다는 의미인 건 거죠. 왜 목소리가 또 커졌지? 제 얘기라서 그래. 저도 똑같아요. 저도 부족한 사람이라서 끝까지 가지 못한 거야. 하다가 중도 포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해야죠. 다시 만나야죠. 다른 일을 찾아야죠. 이런 것처럼 이해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그 다음에 협조와 협력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큰 틀 안에서 일부분으로 내가 다 대장하지 말고 나는 한 분야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사안별로 접근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가 됐어.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이 됐어. 내가 올라갈 때야. 이제 나의 그동안의 전문성과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더 높은 지위로 상승할 때야. 그게 안 된다면 지위 욕심을 내지 말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나는 책임자로서 가서 큰 스트레스 받고 하지 말고 조금 낮춰서 오래 가자라는 의미입니다. 요즘에 이런 분들 되게 많은 거 아시죠? 임원 안 달려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왜냐하면 임원은 계약직이기 때문에 2년마다 모가지가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부장까지만 가고 팀장까지만 가고 임원 안 가겠다라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여기까지만 가는 거지. 더 높은 책임으로 올라가서 물론 사회적인 명예나 아니면은 대우나 이런 게 달라지겠지. 임원이랑 차이는 이제 막 급격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난 그 스트레스를 싫다. 견디기 어렵다 하면은 거기까지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 역할까지만 하면 되는 건 거죠. 방법인 겁니다. 우물과 땔감이 부족할 때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다시 시작이라는 것은 새롭게 다시 바꾸는 것도 하나의 시작인 거고, 그 부분의 한 분야만 하는 것도 인정을 함으로써 내가 적응하고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제가 다시 시작을 안 해봤으면 이런 말을 못 드렸을 거야. 솔직히 나도 이해도 못했을 거야. 아니 열심히 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잘 하면은 다 되는데 뭘 이게 중도를 포기해? 나약해서 그런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 하지만 저는 제가 나약하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전 제가 잘한다고 생각했었고 자신 있다고 생각했었고 누구보다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한데 안 되더라고. 전 이 시기가 좀 빨리 왔어요. 대운을 통해 가지고 좀 시기가 땡겨져서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이 운을 만난 거예요. 싹 정리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떠나려 보내고 사람들과의 인연을 다 정리하고 하던 일들도 다 엎어지게 되고 밑바닥이 뭐야? 훨씬 더 아래 저 끝에서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만나는 사람들과 헤어지게 되고 이때 부모님과도 헤어지게 됐죠. 돌아가셨으니까. 이전의 인연들이 전부 정리됐다, 사라졌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된다. 다시 시작하는 방법은 내가 큰 틀 안에서 사안별로 부분을 담당하는 거, 더 높은 책임을 얻지 않는 거, 혹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새로운 일과 직업을 선택하는 것. 단 하나도 늦은 시기라는 없습니다. 하면 됩니다. 내가 우물이랑 땔감이 부족하다, 우물이 마르고 땔감이 떨어졌다 싶은 분들은 하다가 내가 마무리까지 좀 잘 못하고 흐지부지하는 성향이 있다, 처음에는 의욕적이나 중간에 좀 연료가 떨어지는 것을 느낀다 하시는 분들은 인식하라고요. 자신이 그렇다라는 걸. 그러면 작은 일 하나를 보면은 인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낮은 거, 큰 욕심 부리지 말라고. 이때 큰 욕심 부리고 빨리 성공하려고 하고 더 높게 남들보다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앞설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꼬꾸라지는 겁니다. 목표가 크면 클수록, 무모하면 무모할수록 떨어지는 깊이가
더 깊게 되는 거죠. 저는 거기를 한번 찍고 왔습니다. 아주 신천지입니다. 거기는. 그래서 우리 다시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작을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계속 얽매여서 끝난 거 알면서 이 사람이랑 인연이 끝나는데 계속 붙잡고 한 번 더 봐달라고 스토킹하고 막 찝쩍거리고 아주 주변에 배회하고 이거 하지 말자고요. 처음에는 의욕적이었으나 내가 이게 진짜 잘하는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거 인정하자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뭐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뭐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원하는 종목은 뭐지?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급이 낮아졌습니다. 이제 한번 떨어졌으니까 밑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급이 낮아진 걸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내가 임원까지 안 가고 사장, 회장 안 가도 된다라고 인정하자고요. 나는 실무를 잘 처리하면 되겠구나. 내가 급이 하나 떨어졌구나. 시기를 좀 놓쳤구나. 이거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다음번에 만나는 사람은 좀 못생겨져도 괜찮구나. 내가 다음번에 만나는 사람이 능력이 좀 낮아져도 괜찮구나 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는 게 두렵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변에 그런 사람 수두룩 빽빽합니다. 나만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이런 얘기 들을 때 조금 위안 얻지 않습니까? 나만 잘못한 게 아니구나. 주변에 다 그렇구나. 하지만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거기서 계속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저는 다시 시작하는데 10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한번 꼬꾸라지고 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길게 하지 마십시오. 빨리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겠구나. 이거 빨리 파산해서 다시 적금해야겠구나. 신용 다시 만들어야겠구나 하는 겁니다. 다 날려보내고 새로운 곳에서 다시 일어서야겠구나 라는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실패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실패하십시오. 그리고 당당하게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